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쿠아스케이핑 달인이 운영하는 대구 유일의 수족관 카페인데요. 대구의 성지라 불리는 테마 카페 트라이톤 갤러리입니다. 이번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찍은 영상이 120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다 어떻게 편집하나 했는데 편집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힐링이 돼서 이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육아로 지친 시기에는 힐링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영혼을 갈아 넣은 편집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물 외관부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께서 아쿠아스케이핑 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하셔서 저 건물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금일 휴무라고 써있네요. 이거 망한 건가요? 는 뻥이고 저는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불 꺼진 트라이톤 갤러리, 감히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안한 쉼을 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요 작품을 보기 전에 제 취향인 부분부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웅장한 어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 위에 수초만 나와서 놀라셨죠?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물 위에 자연스럽게 나온 부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키에 대한 욕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화면에 보이는 위로 떠오르는 수초들은 로탈라종의 수초들인데요. 수중일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상이 되면 꽃이 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쿠바펄들이 유목위로 나와 있는데요. 쿠바펄 역시 수중수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새우는 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뭐야 이건? 빠삐용 새우인가? 가공을 해서 규칙을 둔다거나 유목, 수초가 물 위로 안 올라오게 자른다던가 하기보다는 길면 나오고 짧으면 물속에 잠기게 두는 것이 아쿠아스케이핑의 매력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 작품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3m 이상은 되어 보이는 이 메인 어항에는 수초와 생물들이 정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큰 어항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 어항을 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걸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TV와 어항은 클수록 좋다. 뭔 소리지? 그중 이 어항의 포인트를 하나 뽑자면 바로 이 녀석 잭 댐프씨입니다. 숨어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있는 걸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혼자인지 알았는데 커플이었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못소리 많아서 커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외에도 발색이 아주 진한 로즈라인 바브들도 가득가득 했는데요. 무슨 고추장 발라놓은 것처럼 발색이 정말 진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본능적으로 이끼 걱정을 하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이곳엔 최저시급도 안 받는 청소부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정말 웅장한 어항이죠. 대충 때려박은 어항 같지만 원근감, 구도, 수초의 배치 등 많은 것을 따져 탄생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천천히 위에서 살펴봐도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어항에 이 조그만 거리식 여과기를 왜 걸어두신 걸까요? 그러고 보니 반대쪽에도 걸려있네요. 최영만 손에 아이폰도 아니고 뭐지? 이걸 굳이? 이제 사료를 계속 투입을 하고 하니까 부유물이 있어요. 부유물 이렇게 흡수가 목적이에요. 또 어떤 어항을 볼까 고민 중이던 때 옆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전설의 고향의 향기에 이끌려 가본 곳에는 차갑고 무거운 톤의 어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극한 돌산을 표현한 어항이었는데요. 왠지 시라소니가 수련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작품의 매력은 안개 같지만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면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네, 사실 물소리는 제가 입힌 겁니다. 어쨌든 안개에 자욱한 전설의 고향 어항이 저의 2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돌은 진짜 돌은 아니에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사장님? 이번에는 조금 변칙적인 어항을 볼 건데요. 역시나 꽉 차있는 이 어항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수초라는 게 보통 짧게 자라서 앞에 심는 전경, 중간에 심는 중경, 길게 자라 뒤에 심는 후경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어항은 변칙적으로 후경 수초인 펄그라스를 앞에 심으셨습니다. 펄그라스는 형광빛이면서도 저같은 똥손도 키우기 쉬운 수초이기 때문에 전경에 심어서 트리밍을 자주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렇게 이쁜 어항이 됩니다. 사람이 식물이라면 저는 정경수초가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후경, 정경, 중경의 경계선이 없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싼 부세들 사이로 푸들샵 애들이 빨빨거리면서 산책 중인데요. 얘들아, 이 부세값만 100만원이 넘는단다. 매장 구석에는 숲속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항이 있었는데요. 나무가 굉장히 빽빽했습니다.
제브라다니오 트리오가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숲속의 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무가 정말 굵고 길었는데 큰 나무가 주는 임팩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나무들은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물 밖으로 빠져나온 모습조차 감탄을 자아냅니다. 낮은 형태의 유목어항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신비로운 이 어항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 사이로 콸콸콸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기가 막히네요. 변비이신 분들이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유목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한때 낮은 수조를 갈망했었는데 저 비율에서 오는 매력은 일반 어항이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 큰 유목과 낮은 어항의 조합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유목 위에서 다른 생물을 키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강렬하고 거친 모습의 물 밖과 달리 물속은 역시나 평온하네요. 이번에는 개방형 비바리움을 볼 건데요.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어 커피 한잔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벽에서 물이 흐르고 있네요. 참고로 조명은 필립스 식물등이라고 합니다. 물속에는 콩고 테트라 등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가득했는데요. 문 닫은 매장에서 저 혼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 이 맛에 유튜브 하지. 다음은 오르막길에 있는 어항인데요. 앞에는 낮게 뒤에는 높은 구조를 만듦으로써 원근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길, 유치원 때 뛰어놀던 앞동산이 생각나며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고 싶어집니다. 역시나 이곳에는 곳곳에 소형어들이 많이 보였고 구불길은 새우 청소부들이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풍성한 어항 같지만 이 어항에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모래폭포입니다. 물생활인들의 로망 중 하나인 모래폭포가 수초 가득한 어항의 포인트가 되어주는데 울창한 수초 사이에 있으니 모험적인 느낌이 드네요. 작은 어항도 한번 볼까요? 심플해 보이는 일본풍이 나는 이 어항에는 귀여운 돌계단이 있습니다. 물까지 흘려보내니 이보다 낭만적일 수가 없겠네요. 트라이톤 갤러리에는 꽉 찬 어항 이외에도 이렇게 여유 있는 어항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마구잡이로 놓은 것 같지만 구도를 이해하고 배치해서 시원한 느낌까지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확실히 어항이 크니까 시원시원하고 공간감도 잘 표현되네요. 수조뿐만 아니라 대형 비바리움도 볼 수 있었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내부도 한번 열어봤는데 여기에 가짜 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장님의 세심한 손길이 정말 잘 느껴지는 비바리움입니다. 물생활 유튜버답게 본능적으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물이 흐르고 있었네요. 흐르는 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니 주황빛의 메다카들이 보이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인 SNR 사장님의 개체라고 하네요. 굉장히 반갑네요. 트라이톤 갤러리에는 수조에 집중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구성했는데요. 주변 환경을 좀 어둡고 수수하게 해서 어항에 빠져들도록 했고요. 불투명한 유리블럭으로 공간들을 분리해서 물멍에 집중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 해야 건물주 되나봐요. 누군가 아쿠아스케이핑의 매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항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생각에서 벗어나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또 숲에 놀러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죠. 실제로 트라이톤 갤러리 사장님께서도 직장을 다니며 만성으로 가지고 있던 두통이 머릿속 상상하던 작품들을 만들며 감쪽같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쿠아스케이핑을 알기 전까지 저는 어항의 주인공이 물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쿠아스케이핑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어항의 주인공은 돌이 될 수도, 바닥재가 될 수도, 유목이 될 수도, 수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어항의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그럽고 푸르른 느낌의 음성수초항을 만들 수도, 화려함이 가득한 유경수초항도 만들 수가 있으며 청룡석으로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낼 수도 있죠. 수초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어항이 있는 반면 생물에 집중이 되는 어항도 있고 전경이 아름다운 어항도 있는 반면 후경이 아름다운 어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항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밀조밀한 어항에서 오는 안정감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수초 가득했던 트라이톤 갤러리 촬영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네, 그래도 좀 힘들긴 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아쿠아스케이퍼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 트라이톤 갤러리에서는 물멍과 풀멍, 돌멍까지 가능했고요. 차분한 공간에서 만끽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힐링을 하시고 싶고 정적인 맑음을 추구하신다면 트라이톤 갤러리를 추천드립니다.
아쉬움에 발이 안 떨어져서 퇴근하시려는 사장님 붙잡고 인터뷰도 진행해봤습니다. 뭐 대부분의 그 이쪽 분들이 좀 공통사항이 뭐냐면 애들을 키우다 보면 유치원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통 시작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해서 어항 쪽으로 가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식물이나 수초를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해주고 싶은 욕심? 그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레이아웃 쪽으로 아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항이 이제 도와지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이제 어떤 구경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제일 컨셉이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구경을 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여기에 이제 카페도 병행을 하니까 뭐 그런 쪽에도 소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일 메인은 작품 시공 판매. 예, 그쪽에 포커스가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에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푸드홀이라는 게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그 뭐 세계수라는 작품이랑 그 입구 쪽에 초대형 그 암벽, 예, 그걸 시공하고 왔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미적 감각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되고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건축.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하다 보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설계라는 게 어떤 공간의 배치란 말이에요. 뭐 건축을 치면 뭐 화장실은 어디냐, 뭐 큰 방 어디냐 이렇게 이쁘게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식물을 이쁘게 배치하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초를 하니까 수초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초를 예쁘게 배치하는 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초를 예쁘게 배치하다 보면 이제 수초 이외의 돌, 나무도 적시적소에 잘 배치하는 거. 이게 다 합쳐지면 이제 아쿠아스케이퍼, 뭐 식물 플랜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분야의 레이아웃 전문가의 뭐 타이틀을 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보장이 안 되는 시대단 말이에요. 뭔가 정말 내가 이게 빠져서 열심히 하다가 각성 단계, 정말 깨우쳤을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노력은 요즘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미쳐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업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트라이톤 갤러리는 좀 어때요? 예, 이제 트라이톤 갤러리는 이제 우리 그 어떤 업무의 그 특성상 그 물고기 판매라든지 어떤 수족관 비중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약해서 물론 작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대신에 이제 주 비중이 이제 작품 시공이나 뭐 갤러리 운영 쪽이다 보니까 조금은 덜한 편이에요. 다행히. 예. 일단 어떤 성지라는 그 개념이 작품이 대단하고 크고 웅장하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느낌이나 영혼이 담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웅장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첫째로 청결, 깨끗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어떤 기초부터 완벽히 돼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지. 물 냄새가 난다든지 막 어항이 더럽다든지 하면 처음 아예 출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매출에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엄청 깨끗하다고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하다고요. 예. 이제 2층은 오픈 이제 준비 중인데 어떤 우리 트라이톤의 미래 방향성을 잠깐 얘기하자면 1층은 일단 물의 나라입니다. 물이 주류를 이루고 2층은 물이 없는 풀의 나라. 플랜트 갤러리가 아마 될 것 같아요. 한 건물 안에 수중과 수상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수중 분야, 수상 분야를 해서 좀 다양한 어떤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컨셉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대표님 건물이에요? 예. 아, 진짜요? 예. 건물주님이세요? 아이고, 예. 아. 제가 방송은 한 3, 40편? 진짜요? 예, 뭐 일단 전 채널을 다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보다 저의 마인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아낀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 일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해라 하지 마라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얘기 같고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자기만의 색깔, 특색이
없으면 하시면 안 되고 있으면 해도 됩니다. 어려워도 남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색깔이 정말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전 더 중요하거든요. 100평을 하느냐 50평을 하느냐 10평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색깔이 있으면 10평에도 100평만큼 손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멀리에서도 그 색깔을 보러 오는 거지 크다고 오고 뭐 그게 아니에요. 네. 대표님은 남들 하는 것처럼 안 하셨나 봐요. 조금 다릅니다. 예,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만하지 않고 열심히 더 땀 흘리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걸 보실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작품이죠.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루엣. 아, 실루엣.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예. 숲을 갔을 때 예. 그 안개가 막 피어오르잖아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 뭐 그런 요소가 결합되는 이제 하나의 그 표현법 작품이죠. 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